게임을 하다보면 누구나 한 번쯤 벽을 만납니다. 높은 난이도의 보스, 끝없는 노가다, 시간은 부족한데 엔딩이 보고 싶을 때, 그럴 때 떠오르는 것이 바로 트레이너입니다. 클릭 한 번으로 체력은 무한해지고 자원은 넘쳐나며 보스는 종이장처럼 찢깁니다. 효율은 오릅니다. 문제는 그 대가로 무엇을 잃는가입니다.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먼저 되물어야 합니다. 게임에서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요한 하위징하는 호모 루덴스에서 인간을 놀이하는 존재라 정의했습니다. 놀이의 본질은 자발적으로 규칙을 받아들이는 행위입니다. 체스에서 비숍은 대각선으로만 움직이고 축구에선 손을 쓰지 않는다는 제약, 이런 규칙이 있기에 놀이가 성립합니다. 하지만 CT 응유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는 게임을 스스로 선택한 제약 속에서 분투하는 예술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선택입니다. 왜 우리는 굳이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불편한 제약을 받아들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제약 속에서 고민하고 분투하는 과정 자체가 경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소울라이크 장르를 생각해봅시다. 같은 보스에게 수십 번 죽어가며 패턴을 익히고 마침내 보스 대가리를 쪼개는 순간의 전율, 이것이 소울라이크의 본질입니다. 프롬 소프트웨어 디렉터 미야자키 히데타카는 난이도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난관을 넘었을 때의 성취감이 경험의 핵심이라 말합니다. 그는 게임을 더 쉽게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작품의 핵심 경험을 잃게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해 의미가 생기며 이것이 곧 프롬 소프트웨어 게임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죽음과 재도전의 반복은 그 정체성을 형성하고 의미를 부여하도록 설계된 장치입니다. 그런데 만약 트레이너를 켜고 한 방에 보스를 처치한다면 남는 건 의미 없는 컷신과 공허한 클리어 메시지 뿐입니다. 여기서 트레이너는 게임의 본질 자체를 지워버립니다. 클리어는 하겠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경험일 뿐입니다. 게임에 대한 감상은 얕을 수밖에 없고 그 평가 역시 신뢰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트레이너는 무조건 나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JRPG의 지루한 레벨링, 1% 확률의 드롭 아이템, 수백 번의 반복 파밍, 이런 요소들은 게임의 본질적 재미와는 거리가 멉니다. 인위적으로 플레이 타임을 늘리기 위한 장치에 가깝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레이너는 불필요한 과정 자체를 줄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맥락입니다. 어떤 장면에서 어떤 목적으로 쓰이냐에 따라 트레이너는 게임 경험을 살릴 수도 망칠 수도 있습니다. 관건은 그 게임이 플레이어에게 전달하려는 가치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입니다. 트레이너 사용이 그 가치를 보존하는지 아니면 훼손하는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싱글 플레이와 달리 온라인 게임에서 트레이너 사용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개인의 선택이 타인의 경험을 침범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내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규칙의 문제가 됩니다. 이 영역에서의 논쟁은 선택이 아니라 윤리의 문제로 확장됩니다. 또 많은 게이머들이 선호하는 트레이너 기능 중 하나가 배속입니다. 기나긴 이동 시간을 줄여주고 지루한 파밍 구간을 단축해 몰입을 올리는 요소로 쓰입니다. 이는 오늘날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변화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영화를 배속으로 보고 드라마는 요약본으로 대체됩니다. 같은 기간에 더 많은 컨텐츠를 소비하겠다는 욕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감상과 소비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게임이나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작자의 의도와 리듬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된 작품입니다. 그 의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작품을 감상하려는 사람에게 배속 사용은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음악을 배속으로 듣고 나 이 노래 알아, 좋아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특정 목적만을 위한 소비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만 얻으면 되니까요. 스토리만 궁금하다면 요약 영상을 보거나 트레이너로 빠르게 엔딩을 보면 되고, 특정 캐릭터 장면을 보고 싶다면 편집본만 찾아보면 됩니다. 감상과 소비, 어느 쪽이 옳다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감상의 목적으로 컨텐츠를 즐길 필요도 없을 뿐더러 어떤 시기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작품을 마주하느냐에 따라 감상을 할 수도 있고 소비를 할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는 이런 소비적 접근이 점점 우리의 기본값이
결합이 되어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로버트 퍼트넘은 나홀로 볼링에서 함께하던 문화가 혼자 하는 문화로 바뀌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 변화의 본질은 참여자가 관람자로 바뀌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참여자가 아니라 삶의 관객이 되어가고 있다. 동호회 대신 유튜브, 친구 대신 인스타그램, 참여보다 소비. 이 변화는 게임 문화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저가 게임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소비합니다. 그 과정에서 트레이너는 관람형 플레이를 완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이때 게임은 더 이상 도전이 아닌 감상의 대상으로 전환됩니다. 전투는 스킵되고 서사는 클릭 한 번으로 지나갑니다. 보스는 도전이 아닌 연출이 되고 죽음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 안에는 도전도, 몰입도, 좌절도 없습니다. 플레이어는 더 이상 게임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게임을 지켜보는 한 명의 관객일 뿐입니다. 사실 요즘은 게임을 플레이라도 하면 양반입니다. 스팀을 비롯한 각종 구독 서비스가 늘어나면서 우리는 플레이하지 않을 게임을 끊임없이 구매하고 라이브러리에 쌓아둡니다. 그리고 그 목록을 감상하며 묘한 소유욕을 충족합니다. 소유는 하지만 경험하지 않습니다. 게임이라는 무대에서 우리는 점점 퇴장하고 있습니다. 내 돈, 내 시간, 내 방식인데 왜 안 됨? 맞는 말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예술의 본질 중 하나는 다의성에 있고 다양한 해석과 접근을 허용해야 합니다. 게임 역시 예술이라면 그 안에서 여러 플레이 방식이 공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트레이너 사용의 대가는 참여의 감각입니다. 직접 부딪히고 실패하고 극복하는 과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감각이죠. 그 감각을 지킬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트레이너를 둘러싼 논쟁은 사실 더 큰 질문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게임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효율적인 컨텐츠 소비인가 아니면 온전한 감상인가? 게임을 시간 때우기나 컨텐츠 소비의 대상으로 본다면 트레이너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 완벽한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게임을 하나의 완성된 경험이자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할 대상으로 본다면 트레이너는 신중하게 사용해야 할 양날의 검이 됩니다. 트레이너 사용이 습관이 되면 분명 시간은 아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허무함이 쌓이고 어느 순간 게임 자체에 흥미를 잃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느낌이 아니라 심리학적으로도 입증된 현상입니다. 1970년대 로체스터 대학 심리학 교수 에드워드 대시는 한 실험을 통해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참가자들을 두 집단으로 나눈 뒤 한 집단에는 퍼즐을 풀 때마다 상금을 지급하고 다른 집단에는 아무런 보상도 주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 퍼즐을 푼 뒤 참가자들은 실험실에서 나와 자유롭게 퍼즐을 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 결과 예상대로 상금을 받지 않고 퍼즐을 풀었던 집단이 보상을 받았던 집단보다 훨씬 더 자발적으로 퍼즐을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외재적 보상이 주어지면 오히려 내적인 흥미와 동기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재적 보상, 트레이너를 통해 손쉽게 얻는 성취에 익숙해지면 게임 자체에서 느낀 내재적 동기인 재미는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과잉 정당화 효과라고 부릅니다. 특히 성취도와 무관하게 주어지는 보상은 보상으로서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과잉 정당화 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트레이너로 얻는 무의미한 성취는 게임 본연의 재미를 갉아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트레이너는 게임을 죽이지 않습니다. 게임을 죽이는 것은 우리가 게임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게임에서 어떤 경험을 원하는가? 내 선택이 가져올 결과를 이해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성실히 답할 때 트레이너는 배신도 구원도 아닌 스스로 설계한 나만의 또 하나의 플레이 방식이 됩니다. 여러분은 트레이너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준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